뭐 제가 언더찐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되물어 보면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네. 뭐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사실은 잘 이런 말씀 그분께 너무 송구하지만 존재감을 못 느꼈던 분이에요. 아, 그랬죠. 아니 실제 네. 그랬죠. 저 계셨나 하는 네, 분이고.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되며 그 전에도 계속 그래요. 권선동 그 전에 또 주경호 뭐 다 보면 그렇게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국민의힘 사정을 가장 잘 알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이 계십니다. 김상욱 의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저희 여기 두 번째 오는데요. 네. 처음 왔을 때는 막 긴장되고 잘 안 보였는데 두 번째 오니까 여기 네. 되게 안락하네요. 안락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만남인가요? 처음 만났죠. 저는 그래요? 유튜브에서 많이 네, 뵀어요. 우리 웅라인이 요새 막 뜨고 있잖아. 웅라인입니다. 그러네요. 웅라인이. 근데 이 이름 끝에 욱자가 들어가면요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네네. 엄청나게 흥미로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언더찐이요. 네, 언더찐유. 그게 이제 이게 이슈가 되더만. 그래, 맞아. 그때 처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했었죠. 진짜 재밌었는데.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용어가 나왔어요. 아, 그랬나요? 별로...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네. 이제 시사용으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정착했어요. 맞아. 근데 했네요. 언더찐윤이라 그랬잖아요. 언더찐유. 근데 그걸 언더친윤이라고 약간 변조를 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언더찐유. 찐윤이라 그랬어요. 진짜 여기서 처음 얘기하셨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힘은 친윤이 아니다. 언더찐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들 계속 해먹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한때 윤석열의 손을 잡아줬던 거다. 이제는 윤석열 날라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손을 잡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움직인다. 야. 그 사람들은 뭐 인터뷰, TV 제일 관심 싫어한다. 없다. 오히려 찍지 마. 알려주면 안 돼 나는. 야, 기가 막힌 분석이었는데. 네. 와, 그때 진짜 무릎을 치고 저 매불쇼를 제가 했는데 다시 볼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주말에 그거 계속 봤어요. 대단했습니다. 네. 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뭐 꺼내고 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또 비난받고 공격받고 하고 있는데 네. 당을 나갔으면 조용히 있지 왜 자꾸 당을 공격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공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좀 바로 잡고 바로 싶은 잡는 겁니다. 것이고요. 그리고 네. 또 좀 그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지. 네, 맞아요. 민주당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당들도 반면교사 삼는 거죠. 기득권에 매몰되는 순간에 맞아요. 언제든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맞아.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된 이유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시민부 기자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정말 기자님 훌륭하다는 생각 들면서 동시에 너무 부끄럽게 무슨 범죄단체도 아니고요. 네. 이게 범죄단체지 이게 어떻게 정치 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뿌리가 깊어요. 그렇지. 문화적 뿌리. 문화적 뿌리가 깊고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감히 혁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뿌리가 너무 깊어요. 자, 문화적 뿌리가. 혁신이 이야기는 저희가 예. 뒤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럼 일단은 그 특검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 당할 때 제일 열심히 엄호했던 게 윤상현이 아닙니까? 윤상현이.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끈 떨어지면 제일 먼저 수사받을 대상이라고 우리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윤상현이 공천 개입과 관련한 정황 윤석열이의 목소리로 윤석열의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오히려. 고발자. 네. 윤석열의 내부 고발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저기다가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네. 네. 자, 김건희 특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디 누구 했습니까? 일단 윤상현 의원, 뭐 의원회관 사무실 등등을 압수수색했고요. 대단히 그리고, 땡큐. 예,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역시 압수수색했고, 대단히 땡큐.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김영선 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꼬지려고 했다는 그 그렇습니다. 인물인데 네. 그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아, 김상민은 국정원 또 법률특보. 그러니까 저 공천이 무산되니까 법률특보로 꽂아버렸잖아요. 맞다. 네. 아, 맞네. 야, 홍장원 국정원 차장 해임하던 날 김상민이. 김상민이 그렇죠. 그다음에 국정원장 통화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 예. 맞아요. 조태용인가요? 네. 예. 예. 그리고 조태용이는 김건희랑 연락하는 사이고. 그렇죠. 김건희는 김상민 좋아하고. 영- 이게 뭐 다 연결돼 있어. 조국 수사 때 공을 세웠으니까 김상민 잘해줘야 챙겨줘야 된다고. 예.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김상민 전 검사 혼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한 게 아닌데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근데 미스테리아 김상민이가 어느 대목에 껴있는지를 뭐가 나도 모르겠어 있어. 지금. 네. 우리 다 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지. 네. 뭐가 있어. 네. 이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거 좀 다 넘어가고 왜냐면 의원님이랑 지금 얘기할 게 지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진숙은 잘 모르시죠? 네? 어떤 이진숙? 아, 네, 잘 모릅니다. 예. 방통위원장. 이진수. 빵진수. 예. 아유, 헷갈려. 이진숙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진숙이어가지고. 네, 네. 예. 빵진숙으로 갑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정진석 네. 정진석.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피의자로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 영장에 적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김건희 김건희 특검에서.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왜냐하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위원장이었죠. 정진석 전 맞아요. 실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조만간에 또 특검에 불려와서 수사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뽀개지기 직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추경호. 네. 추경호.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 방조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거 수사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내란 특검팀이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지금 이첩을 받아가지고 와. 요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다 걸리는구나. 내 과장이 아니야. 네. 하나하나. 진짜 국민의힘은 뽀갠다니까. 탄핵 그래서- 대구도도 약속 지키고 있어. 조만간에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국민의 의원들이 불려올 국민의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줄줄이 그렇죠. 있습니다. 나경원 만만치 그렇죠. 않습니다. 나경원. 전화 받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오래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언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요. 네. 그 넘어오면은 무조건 통과시킨대요.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 선언했기 아니, 때문에 선언했으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김 의원님 그 계엄 당일날 네네. 저기 이제 계셨잖아요. 근데 예. 그 텔방이나 이런 데서 한동훈이는 자꾸 뭐 국회에 모이자 그러고 맞다. 추경호는 가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의원들끼리도 이거 뭐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헷갈리게 왜 이러는 거냐. 오. 그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추경호가 왜 이럴까. 그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 뭐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한동훈이가 싫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 아니면 이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고 추정이긴 네. 한데 그렇죠.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 계엄이라는 비상 상황이고 이걸 풀어야만 된다는 예.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예. 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본관으로 모여달라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요청을 하고 당 있는데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원내대표가 반기를 든다. 그 네. 반기를 든다는 것이 계엄을 해제를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예.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면 그 자체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자기는 국회에 있으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 오지 말라고. 당사로 오라고 뭐 이게 네. 진짜 이게 말이 안 그래서 되거든.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음. 본관에서 막 추경호에 대한 좀 욕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혼자만 화가 나셨어요? 아니면 딴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 그때 사실 제가 그 상황 자체에 너무 화가 나 있어서 뭐 차분하게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화를 낸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유독 좀 화가 나 있었던 아니 것 그러면 같아요. 추경호 때문에 뭐 국회로 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글쎄요. 제가 그때를 되돌려 보면은 의외로
대부분 차분했던 거. 저는 화가 나 있는데 나머지 차분해요. 국민의 의원들은 아. 의외로 차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당사가 있는 사람들은 매우 차분했던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그 중지가 모아졌다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이심 전심으로 아는 거지. 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로 가는 거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그 순간에 계산을 한 거지. 이 계엄은 저 사람들의 DNA에서는 계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내 스탠스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전하니. 그렇죠, 그렇죠. 그 나중에 가서 이제 실패하면은 난 몰라요 이렇게 몰라요.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커집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진짜 뽀개입니다. 네. 우리 윤석열 형님은 한다만 하는 분이에요. 비록 3개월 안에라는 약속은 못 지켰지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빵진숙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빵진숙이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방송 3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면서 전하면서 이 큰 혼란을 야기시켰거든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강하게 혼을 냈나 봐. 이거를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정도 나온 거면 거의 진짜 화 많이 났다는 건데.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예. 들어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결론이 났어요. 네, 아까 보도가 결론이 났어요. 났으니까.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질책하기 전까지 엄청 많이 참았어요. 뭐냐면 이진숙 아무튼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자, 봐봐. 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진숙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처리하지 말아라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내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잖아. 네. 그렇잖아. 내가 국무회의에서 내가 들었다. 하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 지시 따라야 된다 이거잖아. 네. 근데 이진숙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을 아예 안 들어. 안 돼. 진짜 어이가 없어. 저렇게까지 질책하기 전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그거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를 마치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또 활용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요까지 했는데 그래도 하다가 이제 제지를 당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한 사람이 이건 지시도 아니고 말도 안 들어. 저 제정신인가 저게? 와, 이 자기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배석자인데. 예. 그렇죠. 국무위원도 아니고 배석자인데 왜 저렇게 하는 걸까요? 자기 정치하는 거죠.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장 하고 그렇죠. 싶다는 네. 거잖아요. 네. 참. 저렇게 하면 대구 사람들이 좋아하나 근데? 자기 싫어할 대구 것 사람이잖아요 원래. 예, 대구 사람들도 싫어하죠. 싫어해요? 품위가 없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 같던데. 누구는 품이 있어서 대구에서 국회의원 돼요? 윤석열 품위에 있어서 그래. 대통령 후보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대구 시민들께서도 보수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네.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보수의 개념이 뭔지 궁금하시면 제발 제 책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우리 의원님을 모신 이유입니다. 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의힘. 이 혁신위원장에 안철수를 내정하고 바로 안철수를 무시해버려.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혁신위원장하고 새로운 혁신위원을 또 내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 혁신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자꾸 혁신위원장은 또 새롭게 뽑아. 혁신주의를 혁신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이게 뭔지를 아예 모르겠거든. 네. 혁신이라는 단어를 또 너무 좋아해요. 자,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내정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함께 보겠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혁신위원회 새로 선임하시는 안철수 위원장님과 송경택 위원이 사임을 사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희숙 원장님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고 한 분을 더 혁신위원으로 모시도록 오늘 의결하였습니다. 이름이 뭐지? 누군지도 몰라. 배지환. 누군지도 몰라. 이름이 뭐지?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 중에 배지환이라고 있는데 야구 선수 그죠?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까지 혁신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오늘 또 전당대회 그 선관위원장 황우여 또 뽑았거든요. 왜 뭐만 하면 황우여지? 아니 또 황우여요? 뭐만 하면 황우여야. 경선 때 황우여였죠. 그렇죠. 항상 그냥 황우여야. 그냥 황우여야 뭐지? 황우여. 왜 그냥 맨날 황우여인지 난 그래도 이것도 뭐 잘 하여튼 모르겠고. 거마비만 들으면 웃으면서 그냥 다 잘하시거든. 내가 궁금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예. 자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아예 모르겠어. 아예. 일단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국민의힘 안에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제가 볼 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하잖아요. 네. TK, PK 쪽, 네. 뭐 불경, 대구, 경북 이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혁신이 본인들이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주인이라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네. 우리가 뭐가 문제야? 우리는 항상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길 거야. 이번 대선에서도 우린 이겼어. 문제는 다른 지역이 지는 거. 서울과 수도권 네. 왜 그렇게 못해? 너희가 문제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아까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수도권을 예. 계속 이렇게 달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너무 못하니까 수도권을 혁신해서 본인들은 혁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맨날 이기니까. 맨날 이기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이야. 그래서 늘 재밌다. 생각이 그겁니다. 국민의힘을 살리고 지키고 있는 건 우리 TK, PK야. 우린 지지 않아. 우리는 문제가 없어. 맞네. 그러니까 인정 이제- 인정. 인정 맞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 대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본인들이 혁신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안철수 와, 의원이 TK, 맞아. PK를 혁신하겠다 하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혁신은 우리가 아니고 그쪽이야. 와 맞네. 얘기네. 생각 정확하네.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와 진짜 맞다. 야 맞네. 야 이거 설득되려 그러는데. 야 맞아. 왜냐면 자기도 맨날 이겼거든. 그럼 아우 수도권 왜 이렇게 못해? 심지어 이번 그렇게 어려워. 대선도 이겼는데. 대선도 이거 다 이겼어.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박빙이냐? 근데 좀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있고 네. 보다 보면 좀 분위기나 조직이나 이게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직 선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조직을 참 좀 잘 만들고 잘 관리를 하는데 네. 좀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의 TK, PK 쪽 의원님들 상당수는 지역에 돈 있는 지역 유지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그렇죠. 있고 네. 이분들이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서로 간에 관계가 있겠죠. 예. 그 관계 속에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자기 돈을 쓰면서 조직을 운영을 다 해요. 기름칠 그럼 여러 되는 거지. 조직들이 움직입니다. 어. 그럼 이 조직들은 이제 이 국회의원이 지시하는 대로 또 열심히 또 손발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럼 이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뭐 모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체육대 한번 하면 뭐 엄청난 인파가 모일 정도 그 정도로 조직 관리가 탄탄하게 지역구가 되어 있어요.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서울에서 국회의원의 본연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탄탄하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걸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기득권과 지역에서의 패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틈만 나면 지역에 가 계시고 특히 요즘 지역에 다 가 계십니다. 요즘 그래요. 요즘 보면 요즘 뭐 다는 아닌데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럴 걸로 생각하죠. 의외로 표정들이 좋으세요. 좋아요? 왜 그런 거죠, 그거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좀 방학 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방학. 날도 더운데. 야 일 없이. 여름방학이다. 아니
아 이것도 일리 있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막 야당에 공격당하고 그럴 때면 나가갖고 쉴드도 치고 방어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지금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아니 중앙지법 앞에 가서 막 같이 농성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안 한다니까. 방학이야. 그리고 와, 얘기해 주신 거 맞네. 들어보니까 이것도 그냥 와. 쉰다는 느낌보다 그 체육대 이런 것도 내 노력인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항상 이기잖아. 그러니까 와 맞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와. 정말 야, 지금 이 우리가 맞아. 아까 뭐 시민보 기자님 말씀하셨던 이 것처럼 맞아.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마치 무슨 범죄단체처럼 돼서 네. 금전적 이익에만 매몰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기 문화 뿌리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 과연 이게 개인 한 명이 잘못돼서 생기는 걸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생각해요. 아니죠. 이게 구조화 돼 버린 겁니다. 네. 어떤 구조가 됐냐?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과 결탁하고 또 금전적 이익을 또는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는 모습이 돼 버린 겁니다. 네. 잘못된 정치, 나쁜 정치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인데 네. 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국민을 위해 큰 봉사를 해서 국민들께서 나를 지지해주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그것보다는 일단 내 기득권의 힘은 국회의원직을 지킨 데서 오겠죠. 네.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역 행사 빠짐없이 다니고 할머니들 손잡고 다니고 여기에만 그렇지. 집중을 맞아. 하죠.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 꽉 잡고 있고 약점도 잡고 약점을 특별한 관계도 맺고 하면서 꽉 잡아놓고 꽉 그리고 잡는다고 한게 뭐 경우에 따라 아니, 서로 공범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유대 관계. 배신을 못하게 딱딱딱 잡아놓고 거기 뭐 배신하면 강한 응징을 하고 하면서 꽉꽉 잡아놓은 후에 약점을 잡는데. 그 국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일도 이분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법안 발의도 쉽게 해요. 뭐 정부 부서한테 법안 가져오라 한다면 도장 쿵 찍어주면 끝이죠. 발로 뛸 생각을 안 하고 시민들과 진짜 소통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행사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권한은 탐이 나지만 책임은 지기 싫죠. 특히나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은 보는 눈이 많아지니까 불편해집니다. 맞아요. 그러니 좀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올려드리고 본인들은 뒤에서 실익을 챙겨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제 언더진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번 되물어 보면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네. 뭐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사실은 잘 이런 말씀 그분께 너무 송구하지만 존재감을 못 느꼈던 분이에요. 아, 그랬죠. 아니 실제 그랬죠. 저 계셨나? 하는 네, 분이고.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되며 어. 그 전에도 계속 그래요. 권선동 그 전에 또 추경호 뭐 다 보면 그렇게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세력을 만들어 가잖아요. 당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 당의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마음 맞는 의원들도 모으고 의기투합도 하고 기획도 세우고 정책 비전도 세우고 법안도 내고 애를 씁니다. 근데 국민의힘 보면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하고 뚝뚝 들어옵니다. 재밌어. 그러면 누군가 미는 거지요. 아니 너무 재밌어.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가 되려면 세력이 없어야 돼. 세력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렇지, 있으면. 마음대로 오히려. 세력이 있으면 와, 세운 진짜 쪽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재밌다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 잘 들을 거로 세워놨는데 말 안 들으니까 바로 내려버리잖아요. 바로 내려버리지.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근데 김 의원님. 와 너무 재밌다. 진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와. 그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가 되는데 김 의원님은 지금 울산에서 당선되시게 된 과정이 상당히 특이한 경로를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울산 분도 아니야. 네네. 근데 울산에서 이쪽에 보면 청년인재 영입 케이스로 해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또 만만한 사람도 아니었어. 이채익 의원이라고 삼선한 사람이야.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어디 깜빵 가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네네. 소위 말하는 그 영남에 숨어 있는 실세 중에 한 사람이야. 처음 들어보네. 근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어? 이게 무슨 조한지를 난 잘 모르겠어. 그건 뭐 한동훈 궁금해요. 입서가지고 된 거예요? 김건희 라인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리고 김건희 라인. 지금도 이채익 의원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권토중래를 계속 노리시겠지. 그죠? 맞습니다. 느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그 왜 또 불편한 질문까지 하세요? 아니, 아니 네. 궁금하잖아요. 제가 저도 신기해요. 저 누굴 만나거나 한 적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누굴 물어보는 만나고 거예요. 뭐 부탁하고 하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좀 그 생각을 그냥 혼자 생각인데
일단 제가 울산 지역에서 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역 평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뭐 봉사 활동도 나름 많이 하고 법인 자체를 거의 준공익법인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좀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울산 출신은 아니지만 울산의 대표적인 마당발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주변에서 많이 권하고 또 해야 한다라는 약간 이런 비슷한 형성이 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지역 여론은 좀 있었고. 예. 근데 아무래도 울산이나 대구나 이쪽에서는 지역에서 이렇게 평판을 얻고 지역 여론이 형성되면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자연스럽게 수밖에 없죠. 흡수가 되는 구조예요. 예. 민주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뭐 되는 그렇겠죠. 구조가 되어 네. 있는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지역적 이유는 있겠죠. 일단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갔던 것 같은데 아마 본선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상대가 저희- 전은수 변호사라는 것도 큰 예, 영향을 그것도 미친 있었을 거예요. 것이고 또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묵시적으로 총선 때마다 한 명씩 바꿔가는 아 그랬어요. 예, 그런 좀 무언의 룰 같은 게 뭐 있었어요. 그런 거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채구 의원님을 바꿀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뭐 좀 됐고 미움을 산 거 아닐까요? 그쪽 그 커뮤니티에서. 아니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김기현. 네, 김기현은 시장하다가 국회의원 하다가 또 자기끼리 주고받고 막 그래. 네네 맞습니다. 예. 김기현이 시장할 때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시장으로 가면 그 자리로 가서 국회의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야? 근데 제가 21대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박성민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아 박성민. 친윤이라고 유명했는데 네네네. 박성민 의원이 저하고 처음에 국토위에 있을 때 되게 저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친하게 잘 지냈었어요. 지내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구의원을 하시고 구청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서만 계속 활동하다 국회의원까지 된 분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지역구를 양보하라고 했다. 울산에서 내가 해야 되니까 네. 박성민 의원이 제일 만만하게 보였나 보지.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네. 그래서 박성민 의원이 와서 경선하자 그러면 그랬더니 딴 데로 갔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거기서 다진 게 오래된 거야. 선거를 5번인가 6번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지역이 다져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 하고 시장까지 했어도 박성민을 못 이기는 거야. 거기서 와서 그럼 붙어. 그랬더니 딴 데로 도망갔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분들은 모든 관심이 지역구 다지는 데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괜찮아.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그러면 공천을 받는 거죠. 그렇죠. 공천을 받으려면 당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당권을 지키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뭉쳐서 허수아비 안 치는 거겠지. 예, 그러면 당권을 지키거든요. 네. 그리고 좀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를 유발해서 진영 정치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그냥 또 되는 거거든요. 또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란 일을 하고 국민들께 봉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관심 그러다 보니까 없어. 나오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나오는 그렇지. 정책은 없고 늘 혐오만 일으키는데 여기 좀 특징이 있어요. 또 좀 이렇게 잘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여기 제가 말하는 언더진윤 그룹에 들어가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안 껴주겠지. 예. 좀 잘났다 싶은 사람들 안 끼워줘요. 아. 안 끼워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법대 내란과는 안 쳐주는구나. 안 쳐줘요. 아. 이제 도구로 보는 거죠. 네. 도구로 보고 그렇지, 도구로.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2명을 제명을 해라. 네. 쌍권을 제명해라.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 사실 좋게 평가를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이지. 아마도 그냥 추정입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2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2명이잖아요. 네. 사실상 국민의힘의 좀 나쁜 관행을 만든 주류는 실세는 여기가 따로 아니고 있는데. 따로 있어. 있거든요. 근데 맞아. 여기는 안 건드리고 여기만 쳐내면 여기한테는 면죄부를 주는 명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면죄부를 줄 테니 자기를 간택해 달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대박이야. 근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생각을 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기본적으로 TKPK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죠. 우리 잘못한 게 없어. 혁신 잘한 대상은 건 말이지. 수도권이야. 맞아. 우리는 혁신 대상이야.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 수도권이 문제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안철수는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소리야가 돼버린 거죠. 아. 권성동 권영세 잘했는데 왜? 너 정상이 아니구나. 네가 혁신 대상이라고 나와버린 거죠. 정상이 아니구나. 좀 메시지를 조금만 더 다듬어서 세련되게 했었어야 되네. 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이제 조경태. 예, 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한담동 관저에 갔던 분들 다 혁신 대상이다라고 네. 선언을 했잖아요. 안 돼,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본질은 접근하죠. 그분은 네. 그나마도.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지금 문제는 여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고. 아니 그러면은
그 TK, PK가 그 언더찐윤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실상 우두머리가 없고 서로 우두머리가 안 되려고 해요. 아. 왜냐면 우두머리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예요? 아니 조직국장 안 있어요. 근데 조직국장에 있대. 근데 이제 너 우두머리야 하면 이런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물 밑에서 자꾸 움직이는데 우두머리라 그조차도 하면 없어. 나는 아니야라고 하죠. 근데 이분들이 그조차도 근데 좀 대단하다. 아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정치를 한다 그러면 좀 발로 뛰고 직접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네. 그리고 정책 어떻게 하면 내서 시민들께 에이. 이롭게 할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큰 욕심. 아니 지금 다 얼마 전에 중심으로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하는 그 문건 하나도 안 보더라니까. 이번에 그거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안 봐.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입니다. 맞아요. 예. 아니 저는 김 의원님의 그 언더찐 얘기를 들으면서 저 혼자 무릎을 탁 친 게 있었었는데 네네. 이분들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국회 짧게 있으면서도 이렇게 출신 뭘 하다가 이분이 의원이 된다 이런 걸 좀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관료 출신들은 대개 보면은 그 의원이 나오는 부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기재부, 네. 국토부, 행안부, 그 다음에 그 나올 법한데 없는 데가 또 있어요. 특이한 데가 국세청 이런 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어요 하나도. 국세청 그것도 출신. 없어요. 국세청은 국세청 나와가지고 정관예우 받으면서 세금 저거 해서 깎아주는 걸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안온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나서가지고 재산 공개하고 할 이유가 없어. 얼굴 알려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리고 그 경찰 이런 것도 많잖아요. 경찰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있거든요. 네. 그 감사원 출신 국회의원 봤어요? 없어. 희한하게 없어. 그리고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도 없어. 거기가 따뜻하거든. 근데 국힘 의원분들을 보면은 제가 이걸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방 의원으로 아예 지방 공무원으로 지자체 공무원으로 쭉 계신 분들이 거기서 공천받고 계속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민주당에는 없거든. 근데 국힘에는 있어. 그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해요 또.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내가 이거 희한하다. 저기는 확실히 지역 단위에 뭔가 강고한 이게 있구나 카르텔이 그 생각 정도 했는데 그 언더찌는 얘기를 듣다 보니 여기에 구조상에서 보면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이뿌리 이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사실 방법이 없어. 뭐 누구 하나 바꾼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스스로 혁신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혁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하는 척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죠. 의미가 없는 누가 올라오더라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상황입니다. 혁신은 하나만한 얘기지만 결국 혁신위원은 유권자입니다. 맞아요. 누가 나와도 걔가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니까. 유권자를 우습게 보니까 저게 우습게 볼 가능한 수밖에 일이에요. 없지. 계속 찍어주는데 왜 어떻게 안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 결과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TK나 이쪽에서 김문수 지지가 확 내려가야지만 맞아. 이 변화가 생기는데. 야차 싶었겠지 그러면. 근데 도리어 이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야. 방학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방학이라는 표현 썼냐면 자기 지역구 탄탄한 거 확인했어요. 확인했어. 그리고 지금은 움직여봐야 비난밖에 안 받죠. 그렇지. 그리고 뭐 그렇다고 예전부터 뭐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법안을 내는데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예. 이제는 뭐 열심히 뭘 막을 필요도 없고. 맞아. 그러니까 그냥 쉬자. 그러니까 제일 편할 것 같아. 좀 쉬다가 한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당권 경쟁할 때 그때 힘 모아서 당권만 잡으면 돼. 그럼 그다음 또 총선 또 이어가면 되니까 맞아. 지역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쉬자. 이런 방학이 돼버린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서 방학인데 방학 안 간 사람이 한 명 나경원 의원 정도 방학 안 가고 굳이 캠핑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봐봐. 그나마 나경원이 나은 편인데 제일 욕 많이 먹어. 왜냐 이 사람은 그나마 수도권이니까 계속 얼굴을 노출해야 되니까 이상한 드럼통으로 얼굴 노출하고. 그나마 나은 편이라니까. 그러니까 TK 선거가 어느 정도 충격적인지를 제가 과거에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김현권 의원이라고 계세요. 농민 대표로 비례대표하시고 임미애 의원의 남편이죠. 그 경상북도 의성에서 계속 이렇게 축산 소농사 키우면서 네. 그분이 이제 20대 총선에 출마를 합니다. 근데 상대가 김재원 의원이었어요. 그게 뭐 청송, 군위, 뭐 그 의성 뭐 이런 데예요 지역이.
근데 거기서 당연히 김재원 의원이 원사이드하게 이겼죠. 한 8대2 정도로 이겼을 거예요. 그러고서 수요일 날 되게 선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의성 공설운동장에선가 무슨 군민의 날 뭐 이런 행사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김영구 의원은 떨어졌으니까 낙선 인사를 하러 거기를 가고 네. 김재원 의원이 당선돼가지고 당선 인사를 하러 갔는데 네. 당선 인사를 하러 온 사람한테 거기 이제 면 단위로 쫙 앉아 계셨을 거 아니야 유권자분들이. 네. 일마 이거 누구?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니 찍었는데 네가 누구고? 근데 제가 민주당 와서 참 재밌는 현상을 봤어요. 그 지금 그 김영건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의성이 늘 그 국민의힘에서 당선자를 내지 그렇죠, 않습니까? 항상. 근데 국민의힘 원내에 의성 출신 국회의원 저는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리 민주당에는 세 분이나 계세요. 예, 예. 제가 대구 북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네. 대구 북구 출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누구 계신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요? 북구 국회의원도 북구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는 북구 출신 대구 북구 출신 저 초등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진짜? 옆 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야, 여러 이거 계세요. 재밌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거 재밌네.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께 자꾸 드려요. 뭐냐? 그렇게 뭐 우리가 남이가 하는데 막상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도 국민의힘이 낸 국회의원도 거기 사람도 아니에요. 와, 재밌네. 거기 민주당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다른 동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야, 이거 그러니까 재밌네. 이 동네 저 동네를 볼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되고 그렇죠.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하는데 이상한 진영 논리와 정말 근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 때 좀 또 사실 왜곡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 좀 비겁한 정치잖아요. 자꾸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네. 선동하려고 하는 것. 네.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해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 활동이라고 한다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지. 사실 왜곡 과장 진실로는 선동. 못 이기니까. 근데 제가 민주당 와서 정말 좋은 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해요. 팩트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자꾸 우리가 많이 나누거든요.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그래서 소위 이제 TK 쪽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선동된 왜곡된 사실에 자꾸 움직이지 마시고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네. 진짜 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직의 힘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지역 언론, 지역 조직 동원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그냥 그런갑다고 따라가는데 시민들이 주인이시잖아요. 시민들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근데 국힘에서 오래 정치하신 분들은 또 그 유권자의 어떤 성향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윤석열 의원 봐봐. 막 네네. 김상훈 의원 설득하고 와가지고 방송에 나갔으면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거 자신감이 있잖아. 자신감이 그게. 있어. 근데 근거 있는 자신감이잖아. 솔직히 글쎄 말이야. 슬프지만. 그러니까 그걸 깨주셔야 되는데. 그걸 깨야 돼. 저는 그 국민의힘을 강성으로 지지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십니다. 국민입니다. 국민들이시고 또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분들이고요. 맞아요. 그분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네. 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노력해야 생각하고요. 돼. 우리가 국민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국민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고 그건 맞아요. 그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고 그 맞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거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그래서 맞아. 제가 사실 국민의힘의 문제점 또는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게 참 부담스럽죠. 하지만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이 국민의힘을 강성으로 지지하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생각하시도록 기준 제시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맞아.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도 대구시장 새로 뽑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보수의 기능인가,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맞는가 자꾸 되물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진짜 좋다. 오늘 아주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김상욱 TV를 개국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12월 3일 이후에 결국 6월 3일까지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만들다가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이제 3주 됐는데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김상욱 TV 현재 5만 명이네요. 현재 5만. 3주 됐습니다. 네. 제가 웅라인 내려놓으면서 팁을 드릴게요. 구독자 확 늘리는 방법. 어떤 방법? 의원직을 잘리면 돼. 그럼 확 올라가. 역시 이건 과격해 우리는. 알겠습니다. 김상욱 TV 많이 사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네. 좀 더 사실은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해야 될 일에도 관심 갖고 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기는 해요.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국민의힘의 얘기를 꺼내는 것은 네. 이번에 선거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TK 쪽 또 PK 쪽에 저는 정말 대선에서 김문수가 1,400만 표 얻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걸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고 맞아요. 여기서 또 타산지석의 지혜를 얻어서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이런 당들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 기득권 때문입니다. 맞아요. 어느 순간 기득권이 생겨버리고 그 네. 기득권을 지키는 게 앞서버리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맞아. 때 우리 정당이 왜 있냐 물으면 우리 그래 배웠지 않습니까? 정권 획득이 목적이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 정당의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구체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당헌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실천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봉사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 필요한 권한이 필요하다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지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다. 이건 잘못된 교육이고요. 잘못된 겁니다. 또 정치인의 정치도 자리 욕심. 야, 너 나중에 잘 돼야지.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맞습니다. 잘 되려고 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뭘 할래? 어떤 나라 만들고 싶어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네. 인식 기준을 그렇게 바꿔야 하고요. 아유.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도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네.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김상욱 TV 가서 하세요. 네.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이지. 네, 벌써 한 3,000분이 늘었습니다. 3,000분. 야. 어우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욱 TV.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궁금했던 부분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좋았다 진짜.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네.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또 오면 그러니까 한번 네. 특집을 해야 돼요. 네. 사실은 저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알아야 맞아요.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찐윤들의 논리 구조 단순했는데 생각을 전혀 못했네. 오늘 뭐 무릎을 몇 번 친지 몰라. 지난번에도 아주 진짜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방광 이슈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예. 함께 해주신 세 분과 여기서 빠르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